삶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출발선이 한참 뒤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하고 누군가는 가진 게 없어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가장 높은 곳에선 거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난쟁이에 불과하지만 매일의 이것이 쌓이면 그걸 디딤돌 삼아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그 엄청난 효과를 느낄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는 이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제로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고민은 쉽게 풀리길 바란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 안에 잠든 성장 가능성을 깨워줄 최고의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또는 상대의 말이 너무 빨라서 무언가를 급하게 휘갈겨 적어본 경험이 있죠? 이걸 메모라고 합니다. 반면 조각난 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기록이라고 하죠. 즉 기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는 메모를 제대로 정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하루 동안 무엇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까지 무엇이든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사실 단순하게는 공부를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 미래를 계획하고 삶을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것까지 모든 성취에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기록의 장점은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록은 나를 지속 성장시킨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성장이란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멈춘 인간에게는 다음, 미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과 미래로 향하고 싶다면 반드시 성장을 갈망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서 끌어내는 것인데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때 진정으로 도약할 수 있답니다.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쏟아지는 수십 수천 가지의 지식과 비지식을 체계화해서 요약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에요. 강의를 듣고 핵심만 노트에 적는 식으로요. 다른 하나는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잠재력을 기록함으로써 외부로 끄집어내는 일인데요. 다시 말해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대화를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쌓인 지식을 기록의 형태로 표출하는 걸 말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순간 기록의 효과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지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답니다. 둘째, 기록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한다. 삶의 주인이 되어 주도권을 갖는 건 삶의 자유를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 자유분방하게 흩어진 메모들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여 기록으로 정리하는 일은 자유와는 거리가 먼 행위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유롭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물건 저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방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책상 위에는 온갖 책들이 놓여있고 침대 위에는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런 방에서 책을 찾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잘 정리된 방이라면 바로 찾았을 책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한참 찾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결국 못 찾게 될 수도 있죠. 이제 다시 질문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더 자유로운가요? 질서 속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일은 덜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삶을 꾸려나가는 것. 무질서에서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어지럽혀진 방을 말끔하게 정리해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기록하세요. 적재적소에 맞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생각을 차곡차곡 모아둔다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천재를 만드는 기록 독서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책을 읽고 키워드로 기록하라. 우리가 지식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책인데요. 책을 빨리 읽고 잘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에 표시하며 읽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서너 단어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책 모서리에 핵심 키워드를 적어도 좋습니다. 꼭 자를 대고 반듯하게 줄을 치거나 색색의 펜으로 예쁘고 완벽하게 메모할 필요는 없어요. 기록을 잘한다는 건 예쁘고 보기 좋게 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화하면서 메모했다면 아무리 엉망으로 써놓아도 언제든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할 여백이 모자랄 때는 포스트잇을 붙이면 됩니다. 포스트잇이 잔뜩 붙은 책이 늘어갈 때마다 성취감과 기쁨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책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한 챕터를 쭉 읽으면서 중요해 보이는 내용에 미리 표시해두세요. 그리고서 한 챕터를 모두 읽은 다음 머릿속에서 핵심을 정리하고 메모하는 거죠. 생각 정리가 끝나야 그때 메모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동시에 메모하려고 하면 글의 맥락이 끊기기 때문에 책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쓰는데 정신이 팔리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한 챕터 정도는 쭉 읽어나간 다음 메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책의 장르가 무엇이든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책을 읽든 중요한 것은 흐름에 따라 읽고 맥락을 짚은 다음 기록하는 것입니다. 2. 암기가 쉬워지는 공부 기록.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옷을 정리하듯이 흩어져 있는 지식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수많은 공부법이 있겠지만 암기가 쉬워지는 3가지 원칙이 따로 있습니다. 이 원칙은 어떤 공부 방법에도 적용할 수 있고 현재의 공부법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확실성입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보통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면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확실하게 소화한 내용이어야만 기록하거나 설명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요약성입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 전체를 모두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은 키워드로 요약하고 그것을 보고 원래 지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키워드를 보고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교과서나 참고서, 책 등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종합성입니다. 메모해놓은 키워드들을 내 생각 순서대로 재정렬해보는 것인데요. 이는 지식을 지혜로 만드는 과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내가 익힌 지식을 상황에 맞게 필요한 형태로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고난도 문제까지 응용해서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외워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외우는 건 곧잘하지만 응용이나 심화 문제는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오랜 시간을 들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3가지 원칙, 확실성, 요약성, 종합성이 모두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완벽하게 적용하는 순간 그 어떤 고액과외 부럽지 않은 막강한 공부법을 익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재는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천재는 기록의 대가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인물 중 하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는 무려 1119쪽짜리 기록, 코덱스 아틀란티쿠스를 남겼는데요. 이 노트에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비롯해 여러가지 글과 발명품의 설계도, 심지어 요리법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그가 살아있을 때 남긴 노트의 분량은 대략 14,000쪽에 달하죠. 아이작 뉴턴 역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편지와 원고, 메모 등이 포함된 그의 기록물은 2017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그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가 만유인력을 비롯한 위대한 연구 아이디어들을 어떤 식으로 수정하고 발전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뉴턴은 수학, 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책도 많이 남겼죠. 이렇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수많은 천재의 기록이 있지만 개인 기록의 최고는 역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삶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일기라는 형태로 종합해 서술한 기록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부터 2차 전쟁이 끝나는 1598년까지 7년간 일기를 썼는데요. 꾸준히 지속해야만 제대로 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기록의 원칙을 이미 430여 년 전부터 실천했던 셈입니다. 그의 일기에는 일상, 일,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업무에 대해 정말 세세하게 기록했고 작전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남겨놓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략가로서 남다른 천재성을 발휘한 것은 이런 기록 습관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족이나 자신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이순신 장군에게 기록은 전략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질타하기도 하고 위안으로 삼기도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역사를 거쳐온 수많은 천재가 그러했듯 당신의 삶에도 기록이 굳게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대부분은 이 한계를 넘어서길 포기한 채 그저 살던 대로 살아가곤 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인생의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말이죠. 책 거인의 노트는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가 전하는 단 하나의 인생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학자 김익환 교수는 인생에서 한 번쯤 최선을 다해 성장하고 성공과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기록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삶의 무기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기록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깨워주고 머릿속을 한없이 맴도는 생각을 요약하고 분류하는 방법, 누구에게나 즉각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기록법까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10년 가까이 회사에 다녔지만 더 이상 어떻게 성과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이를 키우며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버렸거나 노년에 접어들어 은퇴하고 더 이상의 성장을 포기하게 되었다면 답은 기록입니다. 지금 당신은 다시 한번 인생의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인생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